자, 이제 감정평가 실제라고 해서 세 가지 방식, 원가 방식이 있고요, 비교 방식이 있고요, 수익 방식, 요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을 또 한번 이제 각 개별 방식, 계산 문제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원가법하고요, 임료를 평가하기 위한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 본다. 물론 실제 시험 문제는 원가법만 구성이 되죠. 적산법은 임료, 그리고 비준 임료라고 해서 임대 사례 비율표의 주된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사이드 기기필 외우면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법에는 이미 본 것처럼 건물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그래서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건물 등은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산 가격이요, 재조달 원가, 다시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한 가격, 재조달 원가에서요, 감가 누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만들어진 지 10년 됐어요. 10년 된 건물이 얼마냐라고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유사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고요. 10년 동안 감가가 발생했겠죠. 그걸 다 더해서 자, 그 감가액을 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다 적산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두 가지 재조달 원가를 계산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하는 거 또는 공사비 변동률 두 가지 중에 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변동률이라고 해서 이런 식이에요. 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다. 10년 전 건축비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건축비 지수가 145다. 이렇게 하는 식. 그러면 이제 10년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현재가 145다. 그러면 이제 100분의 145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애초에 건축비 총액에다가 애초에 10년 전 건축비가 1억이었다라고 한다면 1억에다가 1.45로 곱해서 현재 재조달 원가는 얼마가 된다? 1억 4,500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바로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공사비가 매년 5%씩 상승이 됐다. 그러면 투자로 할 때 필요한 공식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바로 그 물건의 가액을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비가 1억이 들었는데 자, 10년 지났고요. 그 다음에 매년 자, 5%씩 공사비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산수가 어려워지는데 1 플러스 R, R이라는 게 변동률을 얘기하거든요. 5%면 0.05가 됩니다. 그래서 0.05를 더해서 N승, 10승, 10년 지나게 되면 10승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10승 계산은 문제는 못 내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 건물이 2년 지났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게 될 때는 항상 공사비, 자, 미래가치계수 해서 2승 이렇게 이제 계산해내는 식으로 출제하고 10년이 지났다라는 식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공사비 변동률을 주는 방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요건 아예 문제를 먼저 기본 공식 보고 나서 다시 하나하나 체크합시다. 해서 일단은 재조달 원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건축비 총액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건축비 총액을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주는 경우는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1 플러스 R의 N승, N은 기간이고요. R은 상승률 할 때 5%면 0.05, 10%면 0.1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공식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슈. 자, 지금 감가 누계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적산 가격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게 되면 그게 제가 적산 가격이라고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감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환기간법이 있는데 한번 8년 전인가 구성이 됐고 의미 없고요. 계산 문제를 구성할 때는 항상 정액법과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 감가가 발생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이 감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액법이라고 부르게 되고 매년 동일한 비율로 감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을 정률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줄 때는 정액법에 따라 계산하시오 또는 정률법에 따라서 계산하시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아까 건물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면 주로 어떤 문제? 공사비 변동률 이걸 활용을 하고요. 건물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면 항상 정액법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액법의 정의 한번 보시고 나서 계산하면 금방 나중에 스트레칭돼요.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씩 동일한 금액씩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대상 물건의 감가 총액을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 정의는 뭐 거의 의미가 없고요. 공식. 자,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공식입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용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유효한 기간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보통 문제에서는 50년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걸 주고요.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는 이미 구했던 개념이죠. 바로 공사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곱하거나 공사비 총액에다가 지금 일시불의 미래가치에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해진 재조달 원가 거기에서 자 50년 경제적 내용 연수가 만료가 됐을 때 이 건물의 가액이 제로냐 아니면 10%의 가치가 있느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잔존가액, 잔존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액법에서는 누적 감가액을 바로 구할 수 없고 먼저 매년의 감가액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만약에 이 재조달 원가가 10억이다. 그리고 50년 동안의 경제적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50년 지났을 때에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계산은 공식 매년의 감가액은 50분의 10억 마이너스 1억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게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물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누적 감가액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어떻다?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됩니다.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오늘 바로 외우지는 않는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액. 이때 잔존가치의 개념이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가 다 지났을 때 그 건물의 가액을 가리켜서 잔존가치. 보통 문제 줄 때 10%다 이런 식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재조달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가치만 남아있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공식. 한 번 더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 이게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은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한 해 한 해 1%씩 감가가 발생한다. 또는 10%씩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전제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1억짜리 이 재조달 원가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자, 첫 해 감가액은요, 얼마가 되겠어요? 잔존가액이 1억입니다. 그리고 감가율이 10%면은 곱하기 얼마 0.1을 하게 되면 첫 해 감가액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감가액은 이미 1,0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자 지금 1억짜리에서 9천짜리 물건으로 떨어진 거예요. 2년 차에는
9천만 원 곱하기 0.1 하게 되면 두 번째 감가액은 얼마? 바로 900만 원. 그럼 이제 1,000만 원하고 900만 원 빼면은 원래 이렇게 해서 8,100만 원짜리 물건이거든요. 세 번째 감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8,100만 원 곱하기 10% 하게 되면 810만 원. 그래서 정율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은요,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액법은 한번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낸 다음에 곱하기 경과 연수를 곱하게 되면 이게 누적 감가액이 되는 데 비해서 정율법에 따른 누적 감가액을 계산할 때는 잔존가액, 그 건물의 나머지 가액에다가 가로 뭐를 감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해서 대신 이제 문제 구성할 때 감가율 하면 너무 쉬우니까 잔가율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잔가율과 감가율을 더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율이 10%다라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잔가율이 얼마? 90%다라는 식이에요. 감가가 매해 20%가 발생한다. 그러면 잔가율은 얼마? 80%라는 식의 공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정율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의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 또는 잔존가액 곱하기 1-잔가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매년의 감가액.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건물 만들어진 지 좀 많이 됐습니다. 10년쯤 지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뭘 주겠어요? 공사비 변동률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건물 만들어진 지 10년쯤 지났다 그러면 이 정률법을 갖고는 문제 계산하기가 몇 분 걸리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항상 이때는 뭘 준다? 정액법에 따라서 감가액이 발생한다라고 전제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건물이 만들어진 지 2년 지난 상태에서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구성이 되면은 이때는 공사비 변동률이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에서 2승까지, 보통 잘해야 3승입니다. 대부분이 2승, 2년 지났을 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 그리고 정율법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감가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제 보면서 바로 감을 잡을 수 있고, 상환기금법은 복리 이런 게 키워드인데 의미가 없어요. 지금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누적 감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것, 요걸 물어보는 게 출제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왜?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공식을 안 외우니까. 공식 의미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보면서 공식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가서 보냐면 206페이지, 207페이지인가요? 그래서 206페이지 가면 아주 오래전에 25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일단은 뭘 구하시오?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공식을 떠올려야 돼. 다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공사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곱하거나 공사비 총액에다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비 변동률이 주어졌으면 그걸 활용하면 될 테고, 공사비 변동률이 없을 때는 항상 공사비가 매년 2%, 5%씩, 3%씩, 2%씩 상승했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어떻다? 이때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하고, 이때 R은 상승률을 의미하게 될 테고 N은 기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이 건물이 보니까 대지 면적이 500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1450. 그러면 대지 면적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원가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해서 1450제곱미터짜리 건물인데 공사비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중간 자세히 보지 말고 공사비 총액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4억. 그냥 4억으로 그냥 하는 거야.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공사비 총액이 얼마가 되어 있다고? 4억.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변동률 주고 있네요. 보니까 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에 지금 100일 때 현재 얼마? 14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공사비 총액이 얼마였었죠? 4 곱하기 100분의 145. 20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 145.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너무 쉬우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 이 4억 곱하기 100분의 145 계산기 뚜르기면 5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이걸 뭐라고 써?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라고 물어봤죠.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그 얘기는 총 얼마? 1450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그죠? 그게 뭐야? 이거를 1450으로 나누라 이런 얘기라고요. 또는 이걸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1450으로 나누지 않고 1450분의 1이